안녕하세요. 오늘은 맞춤 강장 메뉴 중에 두 번째 메뉴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관리를 누르시면 왼쪽에 세로로 메뉴가 보이는데 첫 번째 대상자 조회. 이 대상자 조회는 대상자 등록과 거의 그 상세 내역은 비슷하고요. 일단 대상자 등록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자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빈 화면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한 건은 입력을 해볼게요.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주민번호를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리고 이름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주소도 등록 버튼 누르셔서 검색 누르셔서 로를 치시면 데이터가 조회되고 그중에 본인 주소를 골라서 넣고 상세 주소 넣으시고 적용을 해주신 다음에 적용하면 이제 적용 기간이 나오니까 이 대상자가 시작하는 날짜를 2023-0101 넣으셔서 적용. 그다음에 담당자는 이제 지원 선생님이 되시겠죠? 지원 선생님을 찾아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용 기간 누르셔서 적용. 그리고 연락처 중에 유선 전화는 뭐 옵션 사항이고요. 무선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이제 전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무선 전화번호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보호자나 뭐 정보원, 결혼 정보 이쪽은 이제 차차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도 꼭 입력해야지 저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용 기간 변경 누르셔서 2023년 0101부터 뒤 날짜는 항상 9999, 1231로 주시는 거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중점이냐 일반이냐 선택하시고 독거 유무 이것도 이제 옵션 사항이지만 넣으시고 이 처리일자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거를 입력한 날짜 뭐 오늘 날짜 보통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 이 왼쪽 오른쪽 프롬2 이 날짜가 중요하세요. 적용을 누르면 들어갔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저장해 볼게요. 네, 이 정도만 넣어도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대상자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대상자 조회 화면을 아마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 명단이 나오고 지금 이용 상태가 디폴트 값으로 이용으로 돼 있거든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이용자일 테니까 이용으로 돼 있고 이용으로 된 전체 인원이 밑에 나와요. 52명.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대상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용 상태가 이용과 장기부재 이 두 개를 더해서 대상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장기부재 하면 장기부재는 총 7건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용과 아까 이용이 52건과 장기부재 7건을 더한 59건이 우리 기관의 대상자가 되겠고 그 숫자는 이 상단에 어제 말씀드린 기관관리 편에서 말씀드린 배정인원 이것은 기관관리에서 인가조건 설정해서 만든다고 했지요. 요거 말고 요 옆에 현재 대상 이 59명과 우리가 여기서 조회하는 이 이용과 장기 부재를 더한 숫자가 일치해야 해요. 근데 이것과 이 밑에서 대상자 조회에서 조회한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이 밑에 이용과 장기 부재를 더한 것이 더 많다. 혹은 이 현재 대상이 더 많다.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찾아보면 뭐 이용 보통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용 기간, 이 이력을 잘못 쌓은 경우가 보통의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미리 입력하는 경우 대상자를 오늘이 뭐 1월 27일인데 뭐 2월 1일자를 좀 미리 입력해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이용 대상자 조회에서는 이용으로 나오는데 이 현재 대상은 날짜까지 체크해서 오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은 빼요. 그래서 이게 또 적고 이게 많고 혹은 또 이게 많고 이게 적고 그거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좀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이용 이력을 잘 쌓아 나가야 이 대상자의 숫자가 맞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상자 조회에서 이제 대상자 이용 상태를 아까 장기 부재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용 상태 란에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지요. 근데 우리 장기 부재의 기간이 보통 90일 이내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90일 이후에 되면 종결을 하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빨간색은 장기 부재가 도입된 이후 90일이 넘은 대상자예요. 그래서 이 검정색을 먼저 보면 이분은 장기 부재인데 2022년 12월 30일부터 장기 부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1월, 2월, 3월까지는 이제 검정색으로 나오다가 4월부터 빨간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첫 번째 고신규 어르신은 장기부재가 2022년 6월 1일부터 지금껏 장기부재이기 때문에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 관리하셨을 때 장기부재를 골랐을 때 이게 빨간색으로 나왔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든 종결 처리를 하던 뭔가 조치가 필요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용을 이제 디폴트로 보여주니까 이용해서 이제 어떤 선생님 아무나 한번 들어가면 지금 이분은 이제 2021년 5월 24일부터 지금껏 이용하신 어르신이잖아요. 이걸 이제 이력을 쌓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이력 쌓는 게 아까 중요한 것이 이 이력이 잘못되어지면 물론 이 현재 대상 위에 현재 대상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 통계 부분에서 나중에 통계가 또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통계에서 이 이용 기간인 것을 이 날짜에 하는 것을 더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용이 잘못됐을 때는 이 이력이 잘못됐을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용과 장기부재, 종결 이런 거를 이력을 쌓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오셔서 이제 이용을 하시는 상태가 됐을 거고요.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장기부재가 들어간다. 그럼 이제 장기부재를 선택하시고 장기부재 일자를 2022년 5월 1일부터 장기부재가 들어갔다. 근데 장기부재나 이용은 언제까지일지에 대한 추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은 9999-123일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처리일자는 마찬가지로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이건 언제 처리했다. 5월, 04월 29일쯤 처리를 했다. 부재 사유는 병원 입원 이렇게 해서 적용을 누르시면 장기부재가 5월 1일부터 되면서 이용의 9999-123일은 이 전날로 바뀌었어요. 그다음 이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제 언젠가 돌아오셔서 퇴원하시면 또 이용을 하시게 되지요. 그럴 때는 다시 이걸 이용으로 바꾸고 2022년 6월 15일에 오셨어요. 그리고 처리일자는 2022년 5월 15일 정도 했어요. 이렇게 돼서 이용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 네, 그다음에 다시 이용이 쌓아졌죠. 그래서 이게 뭐 이용과 장기부재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칸이 뭐 7, 8줄인 대상자도 생기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용하다가 종결하는 분도 생기지만 어쨌든 이 이용과 장기부재, 종결 이 이력은 그 때마다 잘 쌓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중점과 일반이 서로 간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이력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통계 화면을 보면은 일반, 그다음에 중점 나눠서 통계를 내는 화면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일반과 중점의 이력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뭐 7월부터 중점으로 되셨어요, 이분이. 그러면 이용중은 그대로 두시고 중점으로만 바꾸고 2022년 07월 01일부터 언제까지일지 모르니까 9913일 적용 하면 또 일반에서 중점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용은 계속 연이어서 이용이 나오겠죠. 근데 날짜는 비는 날짜가 없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7월 1일까지 7월 1일부터 그다음에 이용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 상태로 이제 진행하시다가 이제 종결이 되신 때가 돼서 종결을 한다. 종결로 바꿔주시고 종결 일자는 먼저 넣으시면 2022년 12월 31일 종결을 했다. 라고 하면 이걸 넣는 순간 계약 기간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12월 31일 종결일자로 박혀요. 그러니까 종결과 타기관 이전 이거는 이 오른쪽에 9999-123일이 되면 안 돼요. 이미 확정이 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매짐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종결일자나 타기관 이전 일자로 여기 박힐 거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은 왼쪽 오른쪽 똑같이 종결일자로 박히고 그다음에 뭐 장기, 요양, 등급 받으셔서 종결했다. 날짜는 뭐 그때쯤 되겠죠. 12월 31일로 하고 그다음에 적용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날짜가 빈 날짜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그다음에 계약 이력을 잘 쌓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날짜가 이 중간에 세 번째 이게 잘못됐어요. 6월 30일까지가 아니라 7월 30일까지고 이게 8월 1일부터인데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긴 삭제 버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서부터 삭제를 하고 이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요 부분을 뭐 어디다 저장을 해 놓는다거나 옮겨 놓으시고,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삭제, 그리고 삭제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장기부재가 들어갔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장기부재를 하고 7월 2020, 지금 이게 6월 30일이니까 이게 사실은 이용이 7월 31일까지고 8월 1일부터 장기부재였었다. 그럴 때는 이거를 두고 장기부재를 만약에 2022년 8월 01일부터 9999-123일, 뭐 이거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뭐 다시 쓰진 않겠어요. 장기부재로 해서 적용을 하면 이런 게 이제 이력이 잘못 쌓아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6월 30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걸 8월 1일로만 고쳤기 때문에 한 달간의 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면서 통계가 안 맞거나 인원이 안 맞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때에는 다시 나갔다가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쌓아야 되니까 이 6월 30일을 일단 9999-123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얘를 바로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부재를 2022년 8월 01일부터 9999-123일 적용하면은 8월 1일이 되면서 7월 31일로 빈틈이 없이 이력이 잘 쌓이게 되죠. 그래서 항상 뭐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이게 빈 공간이 있거나 어쩔 때는 이거는 9999-123일로 이렇게 오다가 맨 밑에 이용기간 여기도 9999-123일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9999-123일이 여기도 동일하게. 그럴 때는 위에서 현재 대상은 이것도 카운트를 하고 이것도 카운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현재 대상 상단에 있는 현재 대상은 이력을 뒤져서 이용과 장기부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 건, 이것도 한 건 해서 두 건이 만들어져서 이 건수가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999-123은 맨 위에만 나와야 하지, 이 밑에도 나오고 위에도 나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료일은 다음 시작일의 전날이 되어야 이력이 잘 쌓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력 쌓는 거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그 대상자 등록에서 이미 설명을 드려서 딱히 설명드릴 게 없는데 이 밑에 주간 서비스 제공 계획 이거는 처음에는 주간 서비스를 여기서 입력받도록 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계획 진행 실적에서 아직 설명은 안 드렸지만 계획 진행 실적에서 이름을 클릭해서 여기에 주간 계획을 쌓도록 저희가 바꿔놨잖아요. 여기에 쌓도록. 그래서 이게 그냥 보여지기만 할 뿐이지 이 대상자 관리에서 입력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쪽에서 입력하기 좀 불편해서 그냥 없애진 않았지만 저쪽 지원사별 일정에서 입력한 것이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입력하는 것은 하지 마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설명할 건 없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등록까지 됐고 지원사 연계 및 설정. 아까 대상자 등록에서도 여기에서 담당자 지원사를 찾아서 연결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로 할 때는 여기서 하는 게 편하세요. 어떤 지원사가 그만두시고 새로운 신규 지원사가 왔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기관관리에서도 복지사와 지원사의 매칭하듯이 이것도 지원사와 대상자를 매칭하는 그런 메뉴거든요. 그래서 뭐 김가나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김가나 선생님 두 분 계시네. 예를 들어 김길수 선생님 것이 뭐 다른 김말전 선생님한테 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변경을 누르시고 여기서 김말전 선생님을 찾으셔서 적용 기간은 2023년 0101부터 999-123일 적용하면 그 김말전 선생님한테 갔지요. 그래서 하나씩 김길 선생님의 전 모수가 여기 보이니까 대상자 조회에서 김수미 선생님 찾고 김수미 대상자, 나자기 대상자를 다 찾아서 하느니 이 화면에서 김길 선생님 대상자를 다 한눈에 보이니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소별 지원사 배정. 이것도 많이 쓰는 메뉴는 아닌데 이게 주소의 길까지를 기준으로 이 길까지를 기준으로 이 똑같은 여기는 지금 금학로 91이 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지금 권민미 대상자와 심소선 대상자가 이 10번에 같이 엮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경인천로 여기는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대상자가 한 명씩 나오는데 이렇게 두 명씩이나 세 명씩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반로 22번 길
지도까지가 똑같은 대상자가 세 분이 있으니까 이 세 분에 대한 거를 한눈으로 지도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지도를 누르면 이 세 분의 위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길이 같은 그것을 한 지도로 보면서 배정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지도를 좀 염두에 두고 배정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메뉴를 쓰시면서 여기서 이제 물론 배정을 바꾸셔도 되죠. 이분을 뭐 다른 김마정 선생님으로 바꿔야 되겠다. 김마정 선생님을 옮기고 그 배정하는 방법은 위하고 똑같고, 이건 이제 방법이 어떻게 지도를 보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는 전임 지원사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담당 지원사 변경. 이것도 사실은 지원사 연결 및 설정 이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두 개의 차이점은 담당 지원사 변경은 어, 이 전임 이제 퇴사하신 선생님이 이제 퇴사를 하셔서, 김가람 선생님이 퇴사를 하셔서 다른 선생님으로 보낼 때 만약에 서비스, 김가나 선생님의 예를 들어 2023년 0101부터 다른 선생님한테 갈 거예요. 아직 다른 선생님은 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김가나 선생님이 가실 분이고, 신규 지원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오셔서 서비스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입력하고 대상자 조회를 하면, 김가나 선생님은 아직 대상자가 지금 매칭이 안 돼 있네요. 저희 테스트 기간이라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다시 이수근 선생님 기준으로 신규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신다. 근데 기존에 이수근 선생님의 기존 대상자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대상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신규 지원사를 찾아서 넣을 건데, 이분의 서비스, 2023년 1월 1일 서비스가 이수근 이름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미리미리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 상태로 저희 패턴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수근 선생님이 이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이미 만들어 놨다. 근데 그거를 새로 오신 뭐 홍콩홍 선생님으로 바꿀 거다라고 했을 때 이 대상자 매칭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다 옮겨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이 일부는 뭐 다른 선생님한테 간다? 그럼 또 다른 선생님 고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어, 지원사 매칭과 더불어 이 서비스까지, 이날 이후에 있는 서비스까지 모두 옮겨지는 게 담당 지원사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지원사 연계물 설정은 한두 명만 뭐 이렇게 서로 조정이 있다. 그럼 이게 좀 편하실 거고, 대량으로 선생님이 퇴사해서 다른 선생님으로 가겠다. 그럼 이게 편하겠죠. 서비스까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 시작일을 이제 한 번만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되니까 요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모두 지원사 변경. 그다음에 주소별 지원사 배정도 마찬가지로 지원사 변경. 근데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게 지원사 변경, 연결 및 설정과 담당 지원사 변경 두 개를 가장 많이 쓰시더라고요. 두 개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이력 현황. 이건 이제 작년이가 재작년에 추가된 항목인데 의외로 쓸모가 많은 메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에 대상자를 보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뭐 2023년, 2020년 뭐 12월 말 기준으로 2020년 12월 31일 딱 그날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뭐 이용 인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상태를 이용으로 바꾸고 조회. 그럼 이게 2021년 12월 31일 당일 기준으로 이용 인원이에요. 그래서 85명이 나왔고, 그러면 2021년 전체, 1년 전체로 보겠다. 2021년 0101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어떤 이용 이력을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의 좀 문제라면 문제일 게, 이건 1년이라고 기간을 길게 줬기 때문에 이 1년 안에 아까 우리가 이력을 쌓을 때 시연했던 이용했다가 장기 부재로 갔다가 또 이용했다가 장기 부재로 갔다가 그걸 1년 안에 반복을 했다면 그게 두 번이 나오는, 약간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력을 보여주기는 화면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여야 해요. 그래서 이 가수원 1을 보면 2021년 9월 1일부터 이용했다가 2021년 3월 17일까지 긴급 돌봄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점이 그다음 3월 18일부터 1월 14일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 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력을 길게 주면 이 기준 일자를 길게 주면 줄수록 두 명씩은 또는 세 건, 네 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장기 부재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만약에 장기 부재를 반복했다. 그러면 여러 번 나올 수 있죠. 이런 분 같은 경우 장기 부재를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다가 그다음에 또 7월 26일부터
또 지금까지 장기부재인 거죠. 그 중간에는 이용이 있겠죠. 근데 지금 장기부재를 골랐기 때문에 장기부재만 나온 거고. 근데 이제 어떤 말일 시점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2월 31일 기준으로 말일 시점에 그때 이용을 보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건이 나올 수는 없어요. 딱 하루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어요. 이용 끝나고 장기부재 끝나고 이용 끝나고 저희가 날짜 관리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볼 때는 뭐 이 두 명씩 나오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요 숫자하고 나중에 통계에도 뭐 당일 통계 나중에 설명드릴 때 통계에서도 일일 통계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숫자하고는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이력 현황은 어떤 기간을 주고 상태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확인하기에 좀 보기 좋은 화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담당 과정 상담 기록지. 이게 기관 관리에서는 직원에 대한 이제 과정 상담이 있었는데 이 대상자 관리는 과정 상담 기록지는 대상자에 대한 과정 상담 기록지겠죠. 그래서 추가해서 대상자는 강기영 어르신에 대해서 상담자는 김만전 선생님이 하실 거고 날짜 정해주시고 전화로 했다, 오셔서 했다, 방문했다 넣어주시고 내용 적어주시면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리스트에 가보면 그게 보이죠. 그래서 뭐 삭제도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것도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과정 상담 기록지 이렇게 많이 쓰시는 메뉴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문의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상자 중점 엑셀 등록, 대상자 일반 엑셀 등록. 이 엑셀 등록 업로드하는 게 지금 세 개가 나란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저께 설명드린 기관 관리에서 설명드린 직원 엑셀 일괄 등록과 비슷한 맥락으로 처음에 이제 만드시면 대상자와 직원이 대량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하나씩 대상자 등록해서 입력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기관이 이제 처음에 신설되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대량으로 들어올 일이 있을 때 다른 쪽에서 행정동 이관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대상자 중점 엑셀 등록, 일반 엑셀 등록에서 그 엑셀 양식에 맞게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한번 해볼까요?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 화면이 엑셀이 보이고 열릴 거고요. 엑셀이 열렸는데 지금 이건 일반 엑셀 등록이에요. 일반 엑셀 등록을 보시면 어, 대상자 코드. 이 대상자 코드는 지금 저희 대상자 코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배부된 대상자 코드로 이건 정보 아이디 그거로 저희는 아마 표현될 수도 있어요. 잠깐만 볼게요. 아이디에서 대상자. 네, 이 정보원 아이디 이게 아마 지자체에서 표시되는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원 아이디로 표시되고요. 그걸 넣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그거 모르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건 근데 안 넣으신다고 이 A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비워주세요. 그래서 들어가야 될 게 뭐 이름, 생년월일 이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소 들어가고 이것도 옵션이라 이것도 뭐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기존에서 뭐 어디 수행기관에서 받아온 대상자다. 그러면 아시니까 이건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계약 시작 일자. 이거는 우리 기관이 2023년 1월부터 신설이 돼서 받은 거다. 그럼 2023년 0101로 넣어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입력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삭제를 해주세요. 삭제해서 삭제를 하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대상자 일반 악기 등록을 찾아보기로 그 파일을 찾아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업로드 버튼 누르면 그 내용이 여기 본문에 뜰 거예요. 내가 뜬 게 그러면 뭐 별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등록을 누르면 그때 비로소 대상자로 등록이 되고 대상자 조회에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 중점과 엑셀 등록이 조금 화면이 이 엑셀 파일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 하나에 여기 뭐 GH 라인에 뭐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중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점과 일반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게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올해 신규 기관들 이제 응대를 하다 보니까 이걸 따로 만드는 게 너무 번거롭다라고 하시면서 이 엑셀 등록에 그냥 중점도 다 같이 넣어서 일단 등록을 하신 다음에 대상자 조회에서 그 일반으로 이제 등록됐지만 중점인 어르신들을 찾아서 여기서 중점으로 바꿔서 적용을 하겠다. 그래도 이제 무리는 없거든요. 이게 뭐 두 줄 쌓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 줄 쌓이면서 이게 중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제 편하실 대로 각각 업로드 하셔도 되고 뭐 편하실 것 같으면 일반으로 한번 몰아서 하고 나머지 중점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으니까 중점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 앤드 대상자 엑셀 등록. 이거는 대상자와 지원사가 직원이 모두 업로드된 상태여야 이게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대상자 지원사가 모두 등록이 돼 있으면 물론 메뉴에서 저희 아까 지원사 연결 및 설정이나 거기서 해주셔도 되지만 여기서 이거 아니죠? 여기서 이 화면에서 시작일 뭐 2023년 1월 1일 넣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사 이제 입력된 생활지원사 저희 들어가 있는 성명과 주민번호 넣고 그다음에 입력된 대상자 이거 채워주시고 이 구분은 이제 없어도 돼요. 이건 옵션이에요. 성명, 생년월일, 성 요거까지 해서 채워주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 이 저희 지원사 연계 및 설정 이거를 여기서 한 것과 다름없이 지원사 나오고 대상자가 나오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업로드가 뭐 불편하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업로드하지 매칭이 안 된 상태는 미지정 그리고 이 대상자가 전체가 400명이 쫙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변경을 누르거나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 주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초기에는 지원사 대상자 엑셀 등록으로 업로드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이제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